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매 공부를 했으나 법원에 가서 실전으로 투자를 못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고르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 받고 어떤 식으로 팔고 빠져나오겠는가, 그리고 그럴 때에 마진이 얼마쯤 생길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쯤 걸리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하게끔 되는데, 오늘 9월 네 번째 금요일 27일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사건 개요에서 했는데, 제가 제목을 잡아놓은 것이 사건 개요 이렇게 잡아놓은데 이게 좀 잘못 집어놓은 것 같더라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경매 물건 개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자, 보게끔 되면 평택시 합정동의 준주거 지역에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시면 윤 누구와 황 누구가 있고 75년생 47년생이면 제가 보기에는 모자 관계 같아요. 근데 원래는 모자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로 갖고 있다가 여기에 계신 분이 부친이 돌아가시니까 부친의 지분을 모친이 넘겨받아 가지고 그 아들하고 이 상가를 같이 갖고 있다가 아들이 자기 지분만 가지고 설정을 했어, 개인적으로. 그랬다가 그걸 가지고 강제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1순위의 기준 권리가 있고 2순위가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2순위까지 배당이 다 가야지 낙찰을 받은 가격으로 유효해지게끔 되는 겁니다. 사건 개요는 그런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가인데 하나는 갈비집이고 하나는 족발집인데, 집을 네오 반듯하게 똑같이 지어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반씩 지어서 반은 갈비집 반은 족발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집은 대항력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 55만 원이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경매로 진행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아마 잔금을 내지를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확정 일자는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낙찰자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월세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자, 제일 먼저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두 개가 합치면 약 90평 정도가 되고 반을 나누게끔 되면 46평이가 되다 보니까 준주거 지역에서는 46평만 돼도 상당히 큰 건물로 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협상을 안 하고 현물 분할을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나 하면은 감정 가격이 지금 4억인데 청구 금액은 1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건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 지분 갖고 2분의 1 지분으로 취하가 된다면 이건 강제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받았다가 그냥 손 터는 겁니다. 강제 경매에 취하려면 우리한테다 낙찰 받은 경우에 취하 동의서를 우리가 찍어줘서 우리가 몇백만 원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이거는 임의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가 됐을 때는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친이 47년생이고 아들내미가 70몇 년생인데, 제가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전부 다가 305제곱미터나 305제곱미터니까 우리가 한 150제곱미터쯤 되죠. 2분의 1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평택역에서부터 약 1.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물이 똑같이 해서 일반 음식적으로 똑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2분의 1 지분 낙찰을 받고 현물 분할하자 그래갖고 반은 내가 갖고 반은 그 모친이 갖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준주거 지역의 평택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은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분 갈라서 뭐 지금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최저 가격으로 저 혼자 단독공차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현물 분할을 해도 되고 현물 분할을 해서 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매매를 하든지 팔든지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근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법인으로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리에 있는 공장용지입니다. 제가 공장에 투자할 때는 항상 땅을 보라 그랬죠. 자, 여기 무슨 최저 가격이 얼마죠? 땅이 가격이 2억 천이죠. 2억 천인데 여기에 보시면 땅의 감정 가격이 4억 7,400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장인데 건물은 그만두고라도 땅 자체만 아무것도 없이 땅만 경매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샀을 때 가격이 50%로 사는 거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희한한 게 땅이라는 것은 희한하거든요. 뭐냐면은 그 땅에 아무 건물도 없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평당 감정 가격이 40만 원인데 필요 없는 건물이 있으면 그게 20만 원이 돼요. 근데 그 땅에 딱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 조립식으로 해서 단무지 공장을 짓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 경매로 나온 것이 돼갖고 현재 단무지 공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무지 공장을 그대로 집행하지 말고 단무지를 담근다고 제가 내부를 보게끔 되면 이렇게 그 절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공장이나 일반 창고로 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경매를 그러니까 세를 주서 낙찰은 법인으로 받고 대출을 받으면서 그 세 받는 거 갖고 대출을 이자를 줘가면서 기다리게끔 되면 감정가 정도로는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지역은 시내 중심가에 괜찮은 지역은 거의 한 40만 원 정도는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변두리에 떨어진 곳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저희들이 부여에 떨어진 거 지금 공투로 낙찰받은 거 그 한 30만 원, 40만 원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낙찰받은 거 10만 원 주고 낙찰받고 20만 원에 내놓으니까 금방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산도 지금 2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시내 중심 인적이고 그 옆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연못이 있죠. 석경제라고. 여기 보면 여기 있고 그 바로 있고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구 동네 한 가운데입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 부여 중에서도 논산하고 가까운 부여입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질르지만 않고 20여만 원 정도쯤에 사놓는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는 팔 수가 있는데 바로 사자마자 바로 팔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단무지 공장 정도를 정리해버리고 일반 창고나 일반 공장으로 빌려주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우리가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월세를 갚아가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마음 정도로 가지고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땅값의 감정가격의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 어떤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반값으로 떨어진 걸 제가 추천을 했더니 현장 답사를 같이 갔던 그 한 분이 교수님 이거 사면 누구한테 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가격만 싸면 다 팔립니다. 감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7천만 원에 내놓는다면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 7천만 원짜리 1억짜리 우리는 5,500에 사서 7천만 원 주고 판다 하는 정도로 벌써 싸게 판다고 생각하고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20만 원이니까 내가 사서 30만 원 주고 팔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경매의 원칙은 지르지 않아야지 돈이 된다는 건데 지르는 것은 언제 아파트로 살 때는 가격이 워낙에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아파트 외에는 절대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집 자체는 상당히 허술하고 내부도 보게끔 되면 이렇게 목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겐츄리 크레인은 있습니다. 오버헤드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내부에 물건인데 여기 보면 단무지 공장이라서 그러든지 여기 물을 절이는 그런 창고 같은 것이 이렇게 저수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런 일반 창고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밑에 거 정리하고 이것도 싹 정리해가지고 일반 창고로 해서 임대를 해주면은 월세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면 토지 감정가 정도는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억짜리를 2억 주고 사서 조금 정리 몇 천만 원 들여서 정리해 놓고 월세를 주면서 팔릴 때까지 2, 3년 동안을 기다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월세를 받으면서.